만약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는 매일 보고 있어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60세 이상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 3명 중 1명은 심혈관계나 혈당과 관련된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드는 건 차가운 통계 수치가 아니라 제가 지금의 상태가 바로 평소에 믿고 실천해 오신 건강한 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환자분들의 눈에 스치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입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선생님, 저는 원래 식단이 아주 조심스러워요.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도 꼭 챙겨 먹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건강해 보이는 습관 때문에 오후 한두 시간 사이에 혈당이 240, 300 mg/dl까지 치솟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저는 지금도 수원에서 진료하던 어느 겨울날을 잊지 못합니다. 67세의 한 아주머니가 지친 얼굴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핑 돌면서 책상 잡고 버텨야 쓰러지지 않아요. 검사 결과 식후 혈당은 안전 범위를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보자 아주머니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몸이 무거워질까 봐요. 그래서 과일만 먹어요. 그게 더 가볍고 몸에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말 50, 70대 한국 분들께 수백 번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50세 이후에는 몸의 당 대사 능력, 특히 과일 속 과당 프럭토스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과일 종류를 잘못 골라 먹거나 맞는 과일이라도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식후 20분 안에 혈당이 급상승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뇌졸중, 심부전, 혈관성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식탁부터 부산의 고깃집 후식까지 한국의 마트에서는 늘 익숙한 과일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중장년층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과일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황금 같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재진 날도 기억납니다. 제가 과일 종류를 바꿔 드시고 먹는 시간을 조절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단 4주 후 아주머니는 훨씬 밝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어지럼증은 거의 사라졌고 식후 혈당은 40 mg/dl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내용을 준비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병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50, 70대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 4가지, 그리고 혈관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황금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분명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몸이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1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겠다고 느껴진다면 부모님, 가족, 이웃에게 꼭 공유하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오래 근무하면서 저는 50세에서 70세 사이에 분들에게 몇몇 과일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많은 환자분들이 쉽게 믿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과일은 자연 비타민이고 많이 먹을수록 좋으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간이 프럭토스를 처리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인슐린 반응은 둔해지며 혈관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조용한 변화들 때문에
건강식으로 여겨져 온 일부 과일들이 오히려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한국의 중장년 환자분들에게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보는 과일이 바로 포도, 특히 한국에서 흔히 먹는 샤인머스켓입니다. 향도 좋고 식감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과자보다는 훨씬 낫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가벼운 단맛과 먹기 쉬움 때문에 어르신들이 과하게 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은 포도 15에서 20알이면 설탕 5, 6티스푼과 비슷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64세 박先生은 남기면 아까워서요라며 항상 한 송이를 다 드셨습니다. 식후 혈당을 확인해 보니 무려 267 mg/dl. 박先生은 놀라서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농도의 프럭토스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 아니라 지방간을 악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를 정말 좋아한다면 5, 7알만 드시고 절대 저녁에는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은 멜론입니다. 한국 멜론은 달고 부드럽고 향이 좋아 식후 디저트로 많이 드시는데 작은 한 조각 150개 16기계 당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반통을 드시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할머니 한 분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뒤 멜론을 3분의 1통 정도 드셨다가 밤중에 혈압이 떨어졌다가 다시 혈당이 급상승하는 상황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나이든 몸에서 혈당이 몇 시간 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심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고 피로 부정맥 위험이 커집니다. 멜론이 절대 안전한 과일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2~3조각만 그리고 저녁에는 완전히 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중년 한국분들 중에는 체중 감량에 좋다고 믿고 매일 아침 파인애플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인애플은 혈당지수 GI가 높은 과일입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의 브로멜린 효소는 소화를 빠르게 해 당이 즉시 혈액으로 흡수되는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천에 사는 56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다이어트를 위해 3개월 동안 아침마다 파인애플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110 mg/dl에서 158 mg/dl로 올라갔습니다. 공복에 파인애플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해 하루 종일 피곤해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파인애플 주스는 섬유질이 사라져 노년층에게 훨씬 위험합니다. 먹고 싶다면 반드시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라고 안내합니다. 마지막은 한국의 가을을 대표하는 단감입니다. 단맛이 순하지만 한 개에 15-22개 당이 들어있어 노년층의 간식 기준을 쉽게 넘습니다. 게다가 단감에는 탄닌이 많아 공복에 먹으면 위에서 굳어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72세 어르신 한 분이 아침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단감 2개를 드신 뒤 장폐색으로 입원했던 사례를 직접 치료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이 식후 단감 1개를 먹으면 혈당이 45, 70 mg/dl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단감은 반 개만 꼭 식사 후에만 드시라고 권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4가지 과일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몸에서는 먹는 시간과 양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혈당이 급상승하고 간과 심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중장년층이거나 부모님이 이 연령대에 해당된다면 댓글에 2번을 남겨주세요.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험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과일들을 살펴본 만큼 이번에는 제가 오랜 기간 진료를 하며
한국의 50, 70대에게 가장 잘 맞는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지수, GI가 낮고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며 식이섬유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대전, 부산, 제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간과 췌장의 부담을 줄이며 혈액순환까지 개선해 줍니다. 장년기 이후에 특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한국산 사과입니다. 저는 사과를 많은 환자분들께 매일 꾸준히 드실 것을 권합니다. 사과는 은은한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좋을 뿐 아니라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LDL이 높아지면 동맥벽에 플라크가 쌓이며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과를 꾸준히 먹는 것은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사과 1개를 먹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92%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환자분들이 아침이나 간식으로 사과를 1개씩 추가한 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부드러워지며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주 감귤과 오렌지입니다. 제주 지역 특유의 기후 덕분에 감귤은 비타민C 함량이 높고 상큼하면서도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감귤과 오렌지에는 헤스페리딘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하얀 섬유질과 각 조각을 감싸는 막에 주로 들어있으며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작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중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용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 내 영양조사에서도 감귤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혈관 폐색 위험이 약 18% 낮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약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감귤을 드신 뒤 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하십니다. 단, 주스로 마시면 헤스페리딘이 많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통째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한국에서 사계절 내내 쉽게 구할 수 있고 혈당 지수가 낮으며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방지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딸기 100기에는 약 4.9개 당만 있어 다른 과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당이 높은 환자나 체중 관리를 원하는 분들께 오후 간식으로 딸기를 추천합니다. 달콤한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면서도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유지한 환자분들 가운데는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저녁 무렵에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골드 키위, 황색 키위입니다. 한국산 과일은 아니지만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중장년층에게 잘 맞는 과일입니다. 골드 키위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비타민 C는 오렌지의 2배,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늦추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60대 환자분들 중에는 더부룩함이나 변비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골드 키위 1개만 매일 꾸준히 드셔도 2, 3주 후에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골드 키위는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사과, 제주 감귤, 오렌지, 딸기, 골드 키위 이 4가지는 50, 70대의 혈당 안정, 심혈관 건강, 소화 기능 개선에 모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한다면 중장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이 나이의 몸은 30대나 40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을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과일 한 조각, 같은 양의 당이라 해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며 바로 이 점을 간과한 채 젊을 때처럼 과일을 먹는 습관이 조용한 식후 고혈당을 만들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심혈관계 합병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은 저는 아주 건강하게 먹어요. 튀긴 음식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고 과일만 먹어요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해롭지 않다고 믿는 바로 그 과일이 실제로는 혈당을 매일 높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몸의 당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인슐린의 반응 속도와 효율이 크게 감소하고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의 인슐린 민감도가 젊은 사람에 비해 30-40%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적은 양의 당이라도 몸이 천천히 반응하고 혈당이 쉽게 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과일 속 프럭토스가 들어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데 프럭토스는 반드시 간에서 먼저 처리해야 하고 나이가 든간은 속도가 느려져 갑작스러운 양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간은 처리하지 못한 프럭토스를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하게 되고 그래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중장년층에서도 지방간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고 매번 과일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더 크게 오르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50, 70대 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과일을 먹거나 오히려 과일은 가볍고 건강하다는 믿음 때문에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간이 처리할 수 있는 프럭토스 양을 넘기면 식후 혈당은 단시간이 아니라 여러 시간 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녁 식사 후나 술을 마신 뒤 과일을 먹는 습관이 흔하기 때문에 혈당이 더욱 쉽게 상승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60, 70대가 되면 혈관은 이미 굳어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식후 혈당이 자주 180mg/dL 이상이었다는 점인데 본인들은 늘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문제는 식후 고혈당이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졸리거나 물이 당기거나 피곤할 뿐이고 대부분은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혈관 내피에서는 손상이 진행되고 고혈당은 단백질을 변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혈관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고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혈전이 뇌에 생기면 뇌졸중,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병동에서 아주 자주 보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밤 시간대의 혈당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면 그 혈당 상승이 밤새도록 유지되고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125mg/dL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은 어제 저녁 거의 안 먹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포도 한 대접, 멜론 몇 조각, 단감 한 개 같은 과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노년층의 간이 빠르게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당과 프럭토스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과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몸이 이미 젊을 때와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도 과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어떤 과일을 고를지, 어느 정도 양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50, 70대의 몸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혈당 변화를 막고 심장과 간, 혈관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50세에서 70세 사이의 몸에 맞는 먹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의 종류뿐 아니라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느냐,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빈속에 과일을 먹는 것, 특히 아침 시간입니다. 몸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흡수를 늦출 장치가 없어 과일 속의 당이 그대로 혈액으로 들어가며 단 몇 분 만에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 소화기관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연 당분을 천천히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먹는 양입니다. 중년 이후의 몸은 과일에서 오는 당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2번, 2줌 정도로 제한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 이후 작은 사과 1개, 오후에는 딸기 몇 알 또는 골드 키위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간과 췌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과일 주스는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당만 빠르게 흡수되어 통째로 먹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과일을 고르고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50, 70대의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관은 보호되며 하루 에너지 수준도 더 안정됩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몇 주 만에 건강이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